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의 강연을 맡은 박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논어라고 하는 동양 고전 중에 베스트 1을 같이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아름다운 삶이냐는 질문에 군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논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군자라는 것이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페이스를 가지고서 정말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군자,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 논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중용과 균형 잡힌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왜 그 옛날 그 과거급제 하려면 사서 삼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서 중에 우리가 보통 사서 하면은 떠오르는 책이 뭐예요? 대학, 논어, 그리고 맹자, 중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보통 사서다 그러는데, 이 사서라는 게 왜 유명해졌냐면 바로 입시 과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과목에 들어가면 그 책은 뜹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료가 되거나 어디에 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봐야 될 책이 바로 이 사서였고, 사서를 읽는 순서는 대학이란 책을 제일 먼저 읽어요. 그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면 논어 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어가 끝나면 35,000글자인 맹자를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서의 가장 높은 최고봉이 바로 중용이란 책입니다. 어떻게 중용은 다 읽어보셨나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네. 예, 어쨌든 중용이란 단어는 우리가 지금도 늘 쓰는 단어예요. 중용 어떨 때 제일 많이 쓰죠? 중용? 사람이 중용을 지켜야 한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쓰죠. 어떻게 요즘 중용을 지키고 계십니까? 도대체 중용이란 뜻이 뭐예요? 중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책 이름입니다. 그 옛날 사서라고 하는 일종의 관리들의 필수 서적인 네 권의 책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중용이라면, 두 번째 중용의 뜻은 살아가는 삶의 문양 방식입니다. 저 사람 참 중용처럼 살고 있어, 이럴 때 중용이란 말을 써요. 근데 참 중용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일단 책 이름으로서의 중용책이 왜 맨 마지막 네 번째에 읽어야 될 책으로 꼽혔겠어요? 어려우니까. 항상 책은 좀 어려운 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중용이란 책 자체가 일명 약간 그 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개념들이 많아요. 저 하늘이란 하늘천이란 개념, 인간의 본성이라는 성이란 개념, 돌을 닦는다는 도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중용에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효도해라, 우애 있어라, 신뢰를 지켜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참 쉽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찾아야 된다, 너 안에 하늘의 본성이 있단다, 그 본성을 잘 닦아나가야 된단다, 뭐 이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중용이란 책은 일종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 좀 넘어선 개념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운 책이고, 또한 중용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균형을 잡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 막 슬퍼서 우신 적 없어요? 막 우는 게 너무 지쳐갖고 온몸이 탈진한 상태까지 우신 적 없어요? 그 중용이 깨진 겁니다. 기뻐서 막 좋아하실 때 있었죠? 근데 너무 기뻐서 왜 좋아 죽겠다 해서 돌아가신 분 없나? 그러니까 이 감정도 참 중용이 어려워요. 감정. 그리고 의사 결정할 때도 중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용이란 책을 쭉 한번 종합 정리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까? 균형이란 게 참 중요해요. 균형이 깨지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런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태양계에 있지만 균형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다 타버리겠죠. 멀어지면 다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별은 태양과 가장 중용스럽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용이 깨지면 끝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인생도 이 중용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뭐냐? 중용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균형 잡힌 인간의 인생이다. 건강의 중용이 뭘까요? 건강. 어떤 분은 난 건강하대요. 막 알통이 막 나오고 막 엄청나게 활동적인 게 건강한 거 맞습니까? 그건 중용이 깨진 겁니다. 그렇다고 허약하고 소극적인 것도 중용이 깨진 거예요. 건강한 게 뭐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게 딱 중용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왜 한의학 같은 데서는 막 넘치면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줘요. 빼주는 게 이제 침구학입니다. 침을 넣거나 쑥을 뜸을 뜨거나 하면 이제 확기를 빼주거나 붓기를 빼줘서 풍선에 바람을 쭉 빠주면 이제 중용처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허약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뭘 집어넣습니다. 약을 집어넣든 뭐 약재를 해서 뭐 탕국을 끓이든, 그래서 넘치는 걸 빼주고 모자란 걸 보충해 주는 게 그게 한의학의 가장 제1 원리라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한의사신들한테. 그래서 건강도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리도 않게 적절한 게 가장 아름다운 중용의 건강이래요. 혈압의 중용은 뭐죠? 혈압 안 재보셨습니까? 몇에서 몇 가지가 중용이에요? 요즘 의사들의 권고사항이 80에서 120. 그러니까 중용이란 건 80에서 120 사이의 혈압의 압력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저혈압으로 떨어져도 안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적정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막 활동적일 땐 120까지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면 뭐 80까지 가다가 요 안에만 있으면 건강의 중용입니다. 혈압의 중용.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게 딱 90, 이게 중용이 아니에요. 때로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 좀 내려가기도 해요. 어떨 때 좀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떨 때 좀 적게 먹기도 해요. 그거 다 중용입니다. 근데 중용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거식 안 먹거나 이럴 땐 중용이 깨진 거죠.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혈압 123이 나왔어요. 중용입니까? 아닙니까? 중용입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고무줄을 당겨서 끊어지기 전까지는 다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이 가끔 잘못하면 중용을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A와 B의 거리를 똑같이 재서 요 가운데가 중용이다. 맞아요? 그건 중간입니다. 중간. 어떤 분 나 중용을 지킨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부인하고 우리 어머니 사이에 별로 냉랭하고 안 좋대.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중용을 지키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 안방과 우리 어머님이 있는 우리 어머님이 있는 안방과 우리 집사람이 있는 부엌 중간인 거실에서 잔대. 그 중용 맞아요? 그 중용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인한테 가서 부인을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용일 수 있고,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어머니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중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하고 중용하고는 다릅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건 중용 아니에요. 중간이지. 양시 모두 옳아, 양비 모두 다 틀렸어, 이건 중용 아닙니다. 중간이에요. 중간. 자기 안 다치려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난 중간에 있겠다. 그게 무슨 중용이에요. 중용은 영역대가 있어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쪽이 무거워지면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이 기울이면 이게 중용입니다. 관계의 중용이 뭐예요? 우리 어머님하고 나 사이가 좀 멀어진 듯하면 전화도 자주 드려서 좀 가까이 가는데 너무 가까이 오면 충돌합니다. 남자친구랑 어떻게 연애 안 해보셨어요? 사랑할 때 너무 가까이 가면 충돌해요. 그래서 얼른 또 사이를 약간 벌어져 놓는 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태양과 지구가 서로 이렇게 돌면서 멀어졌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의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을 중간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중용은 살아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울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좀 오버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이다. 그럼 약간 멈춰서서 나를 낮추는 것도 중용이에요. 요즘 기업체에서는 중용이 아주 떠요. Work and life. 일과 인생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옛날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요즘도 그래요?
그건 중용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일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가정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또 인간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시 일에 영향을 줄 거고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이란 걸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오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탄력을 찾아서 정말 그 영역대를 유지하며 가면 그건 참 중요한 중용적 삶이다. 제가 강의할 때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는 것도 중용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끄덕여. 이거 중용 아니에요. 그리고 기쁠 때 웃어주는 것도 중용이에요. 웃어보세요. 하하하. 이건 중용 아니에요. 이건 억지로 웃는 거니까. 이게 웃음도 적절하게, 상대방이 좋은 일 했으면 박수도 적절하게 쳐주는 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참 중용이 중요해요. 이렇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래요. 어디서 그래요? 중용에서 그래요.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감정이 막 화가 날 때는요, 막 폭발해요. 뚜껑 열린다 그러나요? 막 그래갖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해버려요. 중용이 깨졌다. 따라해보세요. 반중용. 거꾸로 반자입니다. 이건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중용이란 책에서 쓰는 단어예요. 인간의 삶은 중용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인들은 반중용적 삶을 살고 있다. 화가 나서 화가 극도에 미쳐서 그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낸다면 상대방에게 가슴에 상처를 줄 것이고,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다면 그건 반중용의 삶이니라. 무엇이 좋다고 빠져갖고 침식을 잃고 오로지 거기에 몰입해서 그야말로 게임에 열중해서 내 몸 건강 다 다치고, 그것도 반중용이래요. 주말이면 낚싯대 매가고 오는 사람, 낚싯대. 요즘 낚시에 취미 있는 분들 많아요. 그냥 주말 금요일만 되면 낚싯대 메고 나가서 월요일날 새벽에 오시는 분들, 중용이에요, 반중용이에요? 중용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취미를 갖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정화시킨다면, 그러나 집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야죠. 한 주 그랬으면 한 주는 좀 집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든, 이게 밸런스를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극도로 치우쳐서 다시 돌아올 줄 모르면 그걸 반중용적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영어로 워커릭, 일에 미쳐서 일에 완전 몰입된 사람, 알코올릭,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 다 이게 병이에요. 병. 중용적 삶에 반대되는 반중용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중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중용의 3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용은 균형이다. 균형. 저 이렇게 균형 잡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한 1년은 어렸을 때 고생했을걸요?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쓰나요, 인간이? 빠른 친구는 한 6개월이지만 저 같은 경우 1년 넘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굉장히 연습해야 돼요, 균형은. 균형 잡힌 몸매, 균형 잡힌 내 삶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연습 안 하면 균형 못 잡아요. 그래서 균형은 중용의 제1원칙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균형이고, 의사 판단도 균형이고, 감정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 균형은 변화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중용은 중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촥 하고 또 균형을 잡아요. 그러면 또 여기가 또 무너지면, 인생도 그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막 일하다가 어느 날 막 내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면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시 또 내 자리로 돌아와서 다른 쪽에 또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용적 삶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용이라면 그 균형은 계속해서 중심점이 변화해야 한다. 요즘 어디에 변화의 초점을 잡고 계세요? 각자 다 다르죠? 내 인생에 젊었을 때는요, 일하는 게 균형이에요. 젊어서 노는 게 변화 아닙니다. 젊었을 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중용이에요.
그러나 나이 먹으면서까지 돈 더 번다고 물론 뭐 없으면 벌어야 되지만 그것도 좀 반중용이에요. 사람이 때가 있어. 변화해야 돼요. 변화. 그때마다. 세 번째 중용은 뭐냐? 지속적이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중용을 잡고 살아요. 먹는 것도 균형, 감정도 중용, 의사판단도 중용. 그러나 나머지 6일은 다 반중용이에요. 그걸 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중은 균형이고 용은 지속입니다. 그걸 중용이라고 불러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용의 주석을 달았던 주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은 균형이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감이 중이라면 용은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야라, 언제나 늘 그게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잠깐 균형을 잡고 서 있지만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면 끝난 거죠. 뭐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지속적이어야 돼. 지속적. 이 세 가지가 중용의 3원칙이다라고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중용 첫 장을 폈어요. 항상 어느 책이든 뭐예요?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타날까? 놀라지 마세요. 중용의 첫 구절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구절입니다. 중용의 헌법 1장 1절 따라 읽어보세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참, 뭔 말이래요 도대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중용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천명이 있다. 그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그 성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도다. 도는 닦아야 한다. 그 닦아 나가는 도를 교육이라고 한다. 뭐 좀 이해가 되세요? 전 중용 처음 읽을 때 이거 보고 멘붕. 뭐 효도하란 얘기도 아니고 착한 일게 살란 얘기도 아니고 뭐 동생한테 뭐 자해하란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뭐 하늘이 있고 천명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 있고 본성을 닦아 나가는 도가 있고 도는 수도해야 되고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중용은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왜? 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어려운 글도 아니에요. 천성이란 단어 아세요? 천성? 참 저 사람 뭐가 고와요? 천성이 곱다. 여기서 나왔어요. 천성이 곱다. 하늘이 준 그 하늘의 본성을 천성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중용의 첫 구절이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늘이 그에게 천성을 주었대요. order,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전에 논어 시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내 안에 하늘이 있다고. 그게 이 얘기예요. 천명지위성이라. 하늘이 인간에게 명하였으니 그걸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 천성인데 그 천성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인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천성과 인성은 같아요. 이 하늘 우주의 원리인 성과 그 안에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인 성은 같다. 그래서 천성과 인성은 같대요. 그래서 왜 그 인성을 잘 교육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인성교육이라 그러잖아. 인성교육. 요즘 국회에서 인성교육법 통과됐어요.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란 단어가 중용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천성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성이 된대요. 그런데 하늘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아름다운 하늘의 그 가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 못하고 막 살아간대요. 반중용. 그냥 술 펄펄 먹고 담배 막 계속 피고 막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이런 반중용적.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인간은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된대요. 그 가꾸어 나가는 걸 읽어보세요. 솔성. 솔이란 말이 뭘까? 이게 인솔하다. 하늘이 준 기프트, 그 탤런트를 잘 이끌어 나가고 매니지먼트 해 나가야 된대요. 그것이 인간이 가야 할 도랍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 길도자 도라는 게 뭐예요? 가장 하늘처럼 사는 게 그게 도입니다. 점점 어려워진다. 설명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멋지게 살아요. 중용처럼.
참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요? 가족 관계를 보다도 참 균형이 잡혀 있어요. 형제 간에도 참 아름답게 균형을 유지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참 아름다운 균형. 참 그 사람은 중용의 도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준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기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TV를 보시는 분은 참 도를 닦는 분들입니다. 그걸 수도라 그러죠. 수도. 길도 한번 낮았다고 그게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바람에 패이고 폭풍이 불면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차 운전하면 내비게이션 있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목표가. 그럼 잘못된 대로 빠지면 뭐예요? 이 길이 아닙니다. 수도에 수도. 좌회전하세요. 근데 또 우회전하면요, 점점 멀어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제대로 하늘이 준 그 아름다움을 잘 구현하며 살고 있는지 자기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닦아나가는 과정이 수정이에요. 수도입니다. 그래서 얼른 방향을 틀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용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너무 안 벗어만 나면 돼요. 혈압 130까지는 괜찮아요. 너무 안 벗어나면 돼요. 인간관계든 뭐든. 그러니까 그 영역대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쫙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대도요. 정리할게요. 하늘이 인간에게 명하여 하늘다움을 주었으니 그걸 천성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그 하늘이 준 위대한 천성을 잘 갖고 나가야 하니 그것이 인간이 가야 할 중용의 도 길이다. 그 길은 끊임없이 닦고 수정해야 하나니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이다. 어떻게 좀 해석이 되십니까? 네. 이거 해석되시면 중용 다 읽은 건데 여기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대요. 나는 지금 균형 잡힌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있는가?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다시 오뚜기처럼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깨져서 더 이상 안 가면 그 다음부터는 빵 하고 부서집니다. 그땐 돌아오기엔 이미 때는 늦어요. 균형처럼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의 중용입니다. 감정 처리 잘 돼요? 힘들어요. 인간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기쁘고, 어떨 때 뭐예요? 막 화난 적 없어요? 어떤 분 배고프면 화난대. 참 나중에 지나보면 화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굉장히 내 가슴에 또 화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어요. 오랜만에 뭐 명절이라고 가보니까 갑자기 뭐 1년에 한 번 만난 고모 할머니가 야, 너 왜 취직 안 하니? 이 말에 막 갑자기 화가 나고 누군 안 하고 싶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도 중용을 잃은 거고 그 말 한마디에 내 감정도 중용을 잃을 때가 있대도요. 슬픔도요, 지나치면 중용이 깨집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슬픔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돼요. 상처날 때까지 슬퍼하면 안 돼요. 어제 슬픔은 오늘 일어나면 툴툴 털면 그거는 제대로 감정의 중용을 한 겁니다. 즐거움도 중용이 있어요. 즐거워 보셨어요? 막 어떨 때 가장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음란해져요. 음란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즐거우면 그건 감정의 중용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기뻐도 기뻐하지 않아요. 분노해도 분노를 보이지 않아요. 슬퍼도 안 슬픈 척해요. 즐거워도 안 즐거운 척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린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인간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용이란 책에는요, 너의 희노애락 애호욕, 너의 모든 감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감정의 중용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건 반중용이지. 한편으로는 조금 아프지만 같이 가서
참 잘했다라고 축하해 주는 게 그게 중용입니다. 예? 배만 아프면 안 돼요. 같이 박수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라는 단어는 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중화. 인간의 감정은 끊임없이 중용을 이뤄야 되니 그것이 중화라 한다. 중화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중화 요리? 중화 반점? 중화라는 건 가운데 중자는 밸런스예요. 화라는 건 감정의 적절한 표현입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프냐 나도 슬프다. 이게 감정의 중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시중입니다. 시중. 상황의 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용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중용은 끝나요. 부모, 엄마 내가 효도할게요. 10년 뒤에 내가 멋있는 차 사주고 집 사줄게요. 그건 이미 중용은 끝난 거예요. 그거 10년 뒤에 뭐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때시자 타임리하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중용이 뭐냐? 뭐예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 시중은 전화하는데 힘드나요? 엄마 잘 계시죠? 엄청난 중용입니다. 이게 시중이에요. 시중. 이거 놓치면 중용이 깨진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만 고민하면 돼요. 타임리하게 지금 이때.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 시중의 중용을 중요시 여겨서 아들 이름을 시중이라고 진 사람 많어. 뭐 김시중, 박시중, 이시중 없나? 최시중? 이 시중이란 단어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하래요. 10년 뒤를 고민하지 말래요. 100년 뒤를 왜 고민해요? 중용은 지금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의 중용입니다. 예?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 탁 했으면 딱 타임리하게 어떨 때가 가장 중요해요. 예? 한 숟갈 딱 먹으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캬, 죽인다. 이게 나와야지. 먹고 나서 한 3일 뒤에 야 그건 맛있었어? 그건 끝난 겁니다. 아니 먹기도 전에 이것도 좀 오바예요. 다 그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내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딱 표정 져주는 그 타임리한 게 이때도요. 요거 못 맞히면 헛방입니다. 사람이 그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정의 중용을 중화라고 했으면 상황의 중용,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밸런스를 찾아라. 지속적으로 균형감 있게 늘 변화하는 이 시중이야말로 중용의 두 번째 원리다. 세 번째 중용은요, 읽어보세요. 신독. 좀 어렵긴 하다. 삼가신자 홀로독자.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요. 남들이 안 볼 때는요, 남들이 안 볼 때는 그냥 남들이 안 보니까 중용이 깨져요. 혼자 있으면 누가 보지 안 보니까 그냥 막 멋대로 살다가 남들이 보면 뭐예요? 아주 나 중용을 지키는 것처럼. 예? 그건 중용 아니래요. 너 혼자 있을 때가 중용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래요. 너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중용이래요. 신은 삼가할 신자, 독은 홀로 있을 때. 사람들이 남들 볼 때는 잘하다가 안 볼 땐 다 중용이 깨져요. 남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눈이 어떤 사람의 눈이에요? 내 눈이에요. 중용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 나 혼자 있을 때 너는 더욱더 중용적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게 신독의 중용입니다. 그래서 신독을 그래요. 너가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경계할지니라.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두려워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도 더 잘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의 중용적 삶은 남들이 안 보는 너 홀로 있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이게 신독입니다. 신독. 어떻게 혼자 있을 때 중용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 에? 어려워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중용은 남이 보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도 가장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 상황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시중. 걷다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나는 이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중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대요. 노노의 공자님이 그래요. 중용은 하루 하기도 힘들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는 시간이 적절하는 게 언제예요? 새벽 4시요? 그건 60대고요 10시? 7시? 때에 따라 달라요. 중용은 아침에 7시 일어나는 게 중용이 아니에요. 어제 좀 무리했으면 푹 쉬어주는 게 10시까지 잠을 자는 게 중용이에요. 그러나 어제 일찍 6시에 잤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게 중용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중용은. 그 다음 아침 먹죠? 운동하나 아침 먹나? 운동도 해야죠. 내 몸에 대한 중용을 지키려면. 전 아침마다 뛰어요. 동네 한 바퀴 쭉 돌면 5km예요. 5km. 매일은 못 뜁니다만 그래도 매일같이 뛰려고 노력을 해요. 왜? 내 건강의 밸런스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중용은.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안 먹고 싶으니까 안 먹어요. 그건 중용 아닙니다. 그래도 적절하게 내 몸이 원하는 정도는 채워줘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벌써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에? 그리고 나서 이불 개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아침에 만난 사람한테 서로 인사말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는 그 지속적인 중형적 삶을 하루 24시간 하려면 난 못 살아요. 힘들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늘이 준 그 천성,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그 하늘답게 사는 그 길이 수도의 길이래요. 수도의 길. 쉽지 않아요. 한 달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평생도록 지속한다는 건 아무리 성형 군자라도 중형적 삶은 나는 중형적 삶을 산다. 그런 분 있으면 오시라 그래요. 나는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가봅시다. 네 번째 중용은 읽어보세요. 자득의 중용. 좀 어렵다. 감정의 중용은 중하열이 중하고, 상황의 중용은 때시자 시중의 중용이고, 남이 보지 않는 곳의 중용은 신독의 중용이고. 여기까지는 다 기억나죠? 네 번째가 이게 어려워요. 스스로 자자의 얻을 득자. 중용은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 그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나의 삶의 모습을 찾아내는 그것이 자득입니다. 스스로 자자의 얻을 득자. 중용이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부자가 되었다면 부자로서의 답을 자득하래요. 부자는 어떻게 사는 게 중용이에요? 밥 사는 게 중용입니다. 부자가 밥 안 살면 중용이에요? 밥 사주는 게 부자예요. 베푸는 게 중용, 부자고. 그러니까 부자로서 살 때는 부자답게 살아야 돼요. 나 돈 얼마 있다고 자랑하는 건 그건 중용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면 어떻게 중용 못하나? 빈천한 상황에 처해도 거기에 맞는 합당한 내 자신을 찾아내면 그것도 중용이에요. 젊었을 때 연애해 보셨어요? 레스토랑 갈 돈은 없고 커피집 갈 돈은 없고 둘이 조용히 얘기는 해야 됐고 거리는 덥고.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은 은행입니다. 은행. 에어컨 나와요. 커피도 무료야. 거기 앉아서 레스토랑. 그것도 역시 빈천한 자의 중용의 자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자든 빈천이든 어느 상황에서든 나의 합당한 그 균형을 찾을 수 있으면 그걸 자득의 중용이다.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제 강의에 집중하는 게 자득입니다. 여기서 지금 갯돈 낼 생각하고 있나? 거기서 가장 최적의 나가 있잖아요. 저 이적 땅에 유배당했을 땐 유배자로서의 자득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환난을 당한 자로서의 자득이 있어요. 그러므로 군자는 북이든 빈천이든 이적이든 환난이든 어느 상황에든 스스로 자기의 균형을 찾지 아니함이 없나니 이것을 일컬어 자득의 중용이라 한다. 그러니까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 가니까 그 다산 초당에 그 옆에 뭐 연못도 파놓고 그 옆에 뭐 약수물도 하나 해놓고,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시를 보니까 뭐 시는 대단해. 뭐 별 볼 일 없는 초당을 어떻게 썼더라. 뭐 동쪽에 해가 뜨니 동제 서재에 뭐 해가 비치고 서쪽에 해가 지니 뭐 저 약수물에 뭐 석양이 빛나도다. 뭐
그 시만 보면 한 100평짜리 빌라에 사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초가 3칸 안에서도 비록 남들이 볼 땐 빈천하고 참 어렵지만 거기서도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자득이 있는 거라. 이 말 이해 가요? 꼭 뭐 비싼 한정식 먹어야 아름다운 건가? 뭐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돈만큼 써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도 안 해요. 그냥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확실한 답만 찾아내. 이게 자득의 중용이래요. 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부귀한 자가 되면은 부자답지 않게 살고, 가난하고 힘들어지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고, 걷다가 환난을 당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지 스스로에게 비애감을 느끼고, 이건 반중용인 거죠. 그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도 또한 너의 모습이리라. 참 어렵지만 이것이 자득의 중용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지성의 중용입니다. 읽어보세요. 지성능화, 지성무식.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이야말로 중용의 엔진이래요. 지성하면 떠오르는 거 없나? 지성이면? 어떻게 하셨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 뜻이에요? 정말 성실하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중용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조그마한 성실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이 된대요. 지성, 지극히 성실함이 계속되면 능화, 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대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화가 됩니까? 몸무게가 10kg 갑자기 빠지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에? 조금씩 10g씩. 그러니까 세상 하늘에 우리 여기 가을이 돼서 이제 낙엽이 치고 또 겨울이 되면 추위가 올 거고, 봄이, 이 끊임없는 우주의 변화도 뭐예요? 조그마한 성실함으로. 이파리가 피는 게 그냥 안 펴요. 그 물을 갖다 빨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뭐 어쨌든 해서 이렇게 피는 거지. 갑자기 짜잔 하고 펴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극한 성실이 중용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에요. 그래서 지성무식이래요. 지극한 성실함은 쉬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호흡. 이거 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성실하게 숨 쉬고 있어요. 하늘이 준 정말 위대한 선물이에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야말로 지극한 성실함입니다. 그게 나를 존재하게 해줘요. 그 중에 호만 계속하고 하고 끝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끊임없이 무식하게. 영린이란 영화에 바로 이 중용의 이 구절이 나왔었어요. 지성이라는 단어가,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그 첫 장면 기억나요? 너희들은 중용 23장을 읽어보았느냐? 아무 신하들이 대답도 없었어요. 사실은 다 읽어봤을 텐데. 그때 이만 그 내관이 제가 아옵니다. 읽어봐라. 그때 중용 23장이 나와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이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변하고 지금 이 천체가 생긴 게 137억 9,800만 년 전에 빅뱅 이론에 의하면 조그만 점 하나가 끊임없이 성실하게 드러나고 펼쳐지고 밝아지고 움직이고 커져서 지금 나왔대요. 이게 이게 내가 어려워서 내 중용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여튼 지극한 성실함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있대요. 존재하고 있대요. 이 말 이해 가요? 네.
137억 몇만 년 전부터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성실함이 있었대도요. 우리 부모님의 성실함인가? 하룻밤 나를 낳기 위해서? 그 이전에 그 부모님이 낳기 이전에 우주라는 게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성실함이 쌓여서 그것이 중첩이 돼서 큰 태산도 흙 알갱이 하나가 쌓여서 태산이 되고 저 큰 강물도 조그만 물 한 방울이 쌓여서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뭘 하나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변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성실함, 내 마음가짐부터 감정의 균형을 찾고 또 내 주변 인간관계의 균형을 이루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지 시중의 균형을 찾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의 내 중심을 잡고 내가 북이든 빈천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서 자득의 균형을 찾았을 때 그 조그만 것이 쌓여져서 지성, 그 지극히 성실함이 계속됐을 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저도 중용이라는 책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자활하면서 그때 왜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읽었던 그 음성 하나, 그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 그 느낌 하나하나가 쌓여서 뭔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요? 세상은 결코 갑자기 모든 게 팍 하고 터지지 않습니다. 일명 그걸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그것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능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동력이라고 중용은 2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중용이 어렵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그만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을지. 여섯 번째 중용, 지금까지 중용 다 기억은 하세요? 감정의 중용, 상황의 중용, 홀로 있을 때의 중용,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중용, 지극한 성실함의 중용. 어쨌든 이 단어들은 중용이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근데요, 중용은 조그만 성실함이 쌓여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그다음 뭐죠?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중용의 이게 이치가 있어요. 국화꽃이 갑자기 핀 게 아니라 저 먼 봄날부터 서쪽 새가 서쪽 하고 울고 그 바람과 그 에너지가 모아져서 어느 날 어느 들판에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 말, 중용에서 얘기하는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중용은 정말 기천정신이라고 있어요. 중용은 아까 그랬죠. 연습해야 되고 지독하게 노력해야 돼요. 옛날 그 피겨스케이터 왜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 아세요? 이거 잘 안 되네 이게. 슉 해서 착 착지하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아니요. 그분 인터뷰하는 거 들으니까 얼음판에 10,000번은 넘어졌대요. 10,000번. 10,000번이면 도대체 하루에 3번이면 몇 년이에요? 10년은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10년 공부라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뭘 해야 툭 터져요. 그래서 중용은 좀 지독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아니지, 끊는다는 게 중용이 아니지. 그것이 나한테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나는 줄이겠다. 아니, 지금 끊을 때다. 시중이 있겠죠.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고 나가야 돼요. 중용은. 보통 강단이 아니면 그 중용의 도로 치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남들 안 보는 데선 그냥 피는 데서 뛰고. 남들이 안 보는데 어때? 남들 보는 데서만 잘하면 되지. 대부분 가다가 실패해요. 하루 이틀은 해요. 작심 3일이 뭐예요? 지금 하루도 안 가요. 그럴 때마다 기천정신으로, 난 1000번 정신. 당신이 한 번 할 때 난 100번 할 것이요, 너가 10번 하면 나는 1000번을 할 것이다. 1000번 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1000번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중용은 그래요. 중용의 실천을 하려면 강한 강단이 필요한데 뭐든지 이걸로 끌고 나가면 다 이룰 수 있대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박학. 뭔 뜻이에요? 일단 배우래요. 어떻게 배워요? 넓을 박자 박학입니다. 넓게 배워야 돼요. 배움이라는 게 넓게 배워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김장독 묻어봤어요? 안 묻어보셨겠지. 30cm 되는 김장독을 묻으려면 30cm 파면 안 들어가요? 한 40cm 파야 들어가지. 희한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이외의 것을 파야지 그것만 보면 안 나와요, 답이. 두 번째는 뭐예요? 신문. 깊이 따져 물으래요. Why? 왜? 그래야 답이 나오죠. 경찰서 가면 신문 하는데 신문 당해보셨어요? 디플리하게 파고 들어오면. 세 번째는 신사. thinking, 생각하래요. 그것도 신중하게. 중용하기 어려워요. 넓게 배우고 깊이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명변, 뭐예요? 판단하는데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대요. 그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뭐 그만둘까? 이건 아니래요. 야, 이제부터 난 끊겼어. 왜? 담배 해학을 배워보니까 이건 안 좋대. 그리고 깊이 물어봤지. 난 지금 과연 이걸 피워야 될 수 있는 건강인가? 그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난 지금도 계속 피워야 하는가? 자꾸 담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그리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끊겠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겠어요? 독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젠 그 정도 공부하고 물었고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읽어보세요. 독행. 독실하게 행하라. 중용이 그래서 어려워요. 넓게 배우고 깊이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때부터는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기백. 나는 100번 할 것이다. 기천. 나는 1000번 할 것이다. 이 앞에 단어가 뭐냐? 당신이 한 번에서 가능했다면 나는 100번 할 것이요. 당신이 100번에서 10번에서 가능했다면 나는 몇 번? 그래서 내가 기천정신이 중용이다. 무서워요. 기천정신으로 달려들면 김치 잘 담그는 고수는요, 남들 10번 담글 때 1000번 담궈본 거 이게. 그것도 대충 담근 게 아니래요. 김치한테 물어보는 거죠. 김치야, 넌 어떻게 해야 맛있어지니? 남들 10번 물을 때 나는 1000번 물어보면 김치가 얘기해요. 사실 좀 소금을 조금 덜 넣어야 되걸랑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김치가 나한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덜 절여주세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느낌. 그랬을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용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중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 주제가 그거예요. 자, 시중의 중용, 감정의 중용, 그리고 자득의 중용, 중화의 중용 다 했어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영 답이 안 좋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예요. 중용은 아무리 중용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용이래요. 후회가 안 되나? 그냥 반중용으로 살걸. 기껏 중용답게 살라 그랬더니만 살아보니까 영 답이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회하지 않아요? 이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고 잘 살고 그 결과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나하고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세상에 속이거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들이 안 하는 괴상한 짓거리를 해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것 안 하겠대요. 그냥 내 페이스대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나를 찾아내겠다는 것, 이게 중용의 마지막 결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중용답게 살고 계십니까? 좀 어렵다 이게. 진짜 중용이 어려워요. 이게 말은 쉬운데 그때 감정, 그때 상황, 그때 나 홀로 있을 때 이게 어려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읊으면서 오늘 중용 강의를 좀 마치고 싶어요. 박노해 씨의 동그란 길로 가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같이 읽어볼까요?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는 것.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험을 잃지 마라. 이 시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너에게 있는 그 위대한 천성, 하늘이 준 그 위대한 너를 잃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용적 삶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중용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동그란 길로 가는 게 인생 맞죠? 때로는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바닥에 처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하늘이 준 그 위대한 천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중용적 삶의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을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용이라고 하는 책 또는 중용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보시죠. 먼저 교수님 멋진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사서삼경 중에서 중용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뭐 말씀이 참 중용스럽게 해줬어요, 그렇죠? 네,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용적 표현이었습니다. 사서삼경, 물론 뭐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이라고 하지만 중용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이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근데 그 기반이 하늘을 보란 얘기예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세상의 모든 우주의 변화가 균형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인간 역시도 그 균형을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와 인간을 같은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찮지 않은 이 우주 닮은 소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나로 변신하는 거죠. 중용이 갖고 있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너 안에 하늘이 있다. 하늘처럼 살아야 될 당연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것이 아마 중용이라는 책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예. 네,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중용이라는 단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변화나 개혁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중용과 중간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익숙하고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건 중간이지 중용이 아니라고. 중용은 변화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을 정말 잘못 해석해서 난 그냥 중용을 지킬 거야, 내 자리를 라고 하는 건 중용 아니에요. 중용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곳으로 과감하게 변화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균형의 중용이다. 그래서 저는 균형은 개혁의 철학이다. 변화와 혁신의 철학이다. 보수적 철학이 아니라 굉장히 진보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한 줄로 읽는 중용. 오늘의 중용의 한 줄 명언: 내 안에 있는 하늘을 깨워서 중용적인 삶을 살아라. 어떻게 좋습니까? 네. 중용에 나오는 첫 구절, 천명지위성이라.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하늘다운 천성을 주었다. 솔성지위도라. 너 안에 있는 하늘을 깨워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중용의 도이다. 수도지위견이라. 그 도를 계속해서 닦아나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는 내 안에 있는 하늘을 깨워서 너의 위대한 중용적 삶을 살라는 말로 명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여러분께 함께 중용이란 책을 공부해 봤습니다. 박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